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최근에 HLB 주가나 HLB 수급이나 여러 가지로 좀 밸런스 있게 다 좋아지고 있죠. 시장도 그렇고 매크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HLB에게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이 다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제 재료인데, 재료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슈나 이벤트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1월달, 이번 달에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FDA 재신청 요 이슈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에다가 초점을 많이 두고 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진도가 가장 빠른 게 이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HLB 그룹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 또 임상을 진행 중인 것들, 병용 임상을 또 진행 중인 것들,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데이터가 대부분 다 좋거든요. 근데 그 좋다라는 게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시판되고 있는 그 표준 치료제나 표준 약물들보다도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리보세라닙도 캄렐리주맙하고의 병용 임상, 간암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FDA 승인도 안 난 약품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의 에스모에서도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되기도 했었고, BCLC라 그래가지고 간암 학회 쪽에서도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좋은 것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건데,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는요, 그 해당 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 어떤 식으로 가치 평가할 것이냐인 건데, 일단 임상 개발을 하는 기업들은요,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있죠.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장 가치로 해당 기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무형 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술력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로 인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가치, 그럼 이제 시총 얼마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요렇게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는데, HLB가 최근에 이제 7조 원대까지 올라왔죠. 본주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기는 한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10조 원이나 11조 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조금 높게 산 거는 맞죠. 아직 FDA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6조, 7조 하던 놈이 기대감으로 10조, 11조까지 올려놨으니까 적정 가격 대비해서 50% 이상 비싸게 샀던 건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빨리 인정받아서 10조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상황에 FDA 승인이 안 나고 지연되고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HLB 그룹주는요, 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2026년도 초부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리보와 캄렐리주맙의 간암 신약 승인, 그리고 또 담관암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파이프라인들, 굉장히 의미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성과가 나올 것이고, 올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스텝을 하나하나 더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성과에 대한 가시화를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 그 자체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맨 앞에 나와 있는 리보와 캄렐리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만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조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게 통과만 된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상반기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바짝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승인만 났다 그러면은 이미 상업화에 대한 준비도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엘레바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판매망 구축이 다 돼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차피 보험 등재라든지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 로비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큰 틀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FDA 승인만 딱 나오면 정말 빠르게 매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막바지 단계다 라는 내용까지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 또 HLB 이노베이션이라든지 HLB 테라피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도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HLB 그룹주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좀 달라져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냥 대부분 다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 그것만 보고 있어요. 마치 리보와 캄렐리가 HLB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인사를 또 개편하기도 했었고요, HLB 그룹주에서. 그리고 또 진양곤 회장은 대표직을 물러났죠. 그래서 포지션을 또 바꿔가지고 경영에 직접적으로 막 엄청 개입을 하기보다도 전문 경영인들을 또 배치한 다음에 승인에
추진해주고 가이드만 잡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하는 쪽으로 빠졌죠.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모멘텀과 재료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HLB는요 재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시장에서 한 가지만 보고 있지만 재료가 사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HLB가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는 이게 꼭 가남신약 하나만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그게 당장에 우선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번이 승인날 확률도 매우 높은 시점까지 와버렸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더 앞으로도 반영이 되어가고 시장에서도 재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HLB가 꼭 리보세라닉 캄렐리주맘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어느 정도 진전 있게 나가면서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같이 부각을 받게 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계산하던 그 이상의 시가총액으로 자리를 잡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맘이 FDA 승인이 나와야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 경험과 경력이 뒤따라 오고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길을 터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얘도 통과를 못했는데 얘가 어떻게 통과하겠냐? 또 시장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통과가 돼야 줄줄이 다 이제 재평가가 되고 몸뚱어리에 그 가치가 반영이 되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LB의 그냥 목숨줄이야 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맘은 FDA 승인을 받아야 HLB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짝 최근에 보시면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너무 안타까운 건 개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아니 매도를 할 거면 차라리 진작에 매도를 하든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세가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매물대가 가장 많은 게 5만원에서 6만원대예요.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추가 매수를 했든 아니면 한참 바닥 따지기 할 때 요때쯤에 매수를 했든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6개월, 9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본전에 오니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정말 안타까운 거. 제가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매도를 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평단을 낮췄든 어쨌든 간에 5, 6만 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5, 6만 원이라는 시세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머물러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전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이 왜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동안 1년 가까이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저항을 맞아오던 그 기준선까지 넘어가지고 시세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이렇게나 많은 시점에 수급도 이렇게나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 왜 지금 나가냐라는 거죠. 지금은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이미 오버해서 들고 있을까봐 제가 더 사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히려 산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비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더 사라는 소리를 못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홀딩을 하든 신규로 매수를 하든 그런 관점은 오케이. 근데 매도를 하는 관점은 죄송하지만 지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말 흠잡을 데 없어요. 그냥 FDA 승인이 나냐 안 나냐 그냥 결과는 어쨌든 성적이 좋냐 안 좋냐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준비가 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HLB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주가가 잘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가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외부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매크로가 됐든 업황에 대한 상황이 됐든 그 다음에 뭐 시장 상황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들 모든 것들 다 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벌써 90조 가까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게 있지만 우리 해외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 분들도 국내로 들어오라고 지금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다가 부동산도 대출 지금 정말 빡세게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식을 어느 정도 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로 국내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쏠리게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다. 거기다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메모리 업황 지금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또 코스닥도 따라가는 등등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들이 많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HLB가 재료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정말 땡큐인 거죠. 그래서 딱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석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딱딱 나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시세들이 분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 하나 히든 종목으로 조만간 여러분들께 추천 하나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면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문자를 왜 안 보내주냐 이러시는데 문자를 안 보내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왜 안 보내드리냐면 주가를 보세요. 지금 이걸 어떻게 추천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올라왔어요. 저희는 이미 이런 데서부터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50%가 올라와 있고 이제 바로 앞에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조금 받거나 주가가 조금 눌려주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반등일 때 매수 추천을 드리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 빠지네요. 물론 우리 정규반 회원님들은 지금 이런 가격대에 다 들고 있어서 수익을 보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눌려야지 매수를 시켜드릴 것 같은데 아직 안 눌려서 못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 여러분들 웃긴 게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현재 주봉 시세를 놓고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그쵸? 근데 얘 잘 보세요. 이제 이러한 박스권 돌파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날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주식들이 바닥에서 1년, 2년, 3년, 4년을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을 노리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딥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밀 항암 분야의 최고 기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한 게 뭐예요? 표적 항암제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굉장히 요즘 트렌드하죠. 근데 얘도 지금 표적 항암제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항체라든지 사이토카인 같은 거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이오 텍 기업이기 때문에 임상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서 얘 같은 경우에도 증거금 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3천억짜리 증거금 딱지가 붙어 있긴 한데 25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지금 시총이 3천억이라고 그랬죠. 3천억 밖에 안 되는 기업이 기술 수출을 1조 8천억 원을 했습니다. 6배에 달하는 몸값보다 6배에 달하는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지금 3천억인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논리로 접근했던 종목이 바로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리가켄 바이오의 ADC 플랫폼 있죠. 그 ADC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한 플랫폼이 DAC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얘도 현금이 한 1,500억 정도 있어요. 돈이 나쁘지 않게 있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은 장점이 뭐냐면 시장에다가 돈 달라고 찍찍거릴 일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합니다. 전환사채 발행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기업도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되고 건전하지 못한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 증거금 100% 딱지가 붙어있긴 하지만 이미 라이센스 아웃으로 계약금 1조 8천억이면 1,800억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고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상태로 돈을 가진 상태로 이미 데이터가 너무나 좋은데 그거를 임상 개발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어떤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오름 테라퓨틱처럼 꾸준하게 그냥 계속 조용히 시장에서 남들 몰래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올라간다? 조만간 요 박스권 뚫으면 요거 뚫으면 이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만 나오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최근 일봉이 이래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께 너무 쫓아사게 하는 것 같아서 추천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일단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관점으로 이번 주 중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조금 더 올라오더라도 오히려 차라리 올라왔을 때 조금 사고 빠지면 한번 더 사는 관점 이렇게 매수를 합시다. 아예 안 사서 날려버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기존에 신청해 주신 분들은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JPM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미지로 보여드린 그 종목부터 시작해서 HLB 이제 조만간 또 특이사항이 생기면 급등이나 급락이 나타나면 급등 가능성이 높겠지만 근데 급등도 왜 어떤 내용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내용 나오면 내용 분석도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서 문자로 그냥 한번 딱 보내드리면 끝나잖아요. 급등이 나오고 이슈가 나오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변동성 엄청 커. 근데 내용도 잘 모르겠고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유튜브 찾아봐? 시간 한참 걸려요. 저희도 찍어서 올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장중에 움직이면 제가 빨리 내용을 정리해서 저도 영상을 찍기 전에 혹은 영상을 찍기보다 빨리 여러분들께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서로 좋은 거잖아.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그렇게 한번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셔야지 그때 가가지고 신청하면은 저도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는 게 누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자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 필요한 대응 전략, 신규 매수 전략이 필요한지 추가 매수가 필요한 건지 최종 목표가가 필요한 건지 원하시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규 매수가 맞다. 오히려 따라 사야 된다.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된다. 목표가 이런 흐름이면 어디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얼마까지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제가 상황을 읽어내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HLB에 대한 내용만 깔끔하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돈은 제가 냅니다. 문자 비용은 오히려 제가 지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 아마 업계에서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전문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미리 좀 해두시고요. 어쨌든 바이오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또한 잘 알고 계실 거고, 바이오 또 더 준비하셔야 돼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이미지의 종목들도 반드시 여러분들 매수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HLB도 HLB인데 제가 오바 떠는 게 아니라 이미 오름 테라퓨틱으로 저희가 200% 300% 수익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전고점 부근도 충분해요. 그 이상도 가능은 한데 여기까지가 딱 3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 두세 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매수를 해놓고 또 관리까지 제가 또 케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히든 종목은 아마 여태까지 김 대표가 제공해드렸던 히든 종목보다 더 역대급일 것 같습니다. 왜냐? 바이오는 좀 더 화끈하니까. 조선주로 우리가 1년 반 보유해서 200% 300% 수익 이런 거보다도 조금 더 화끈하고 공격적일 수는 있는데 조금만 안정권에 접어들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아시죠? 일동제약, 그쵸? 일동제약도 급락 나올 때 매수 시켜드렸다가 중간에서 절반 잘라먹고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했다가 지금 안 팔고 다 갖고 있죠. 또 신고가 트라이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기간적으로 놓고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린 것 같지만 세 달 걸려서 2배 가까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해볼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커요. 이걸 이겨내고 신고가 트라이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많이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크겠죠. 여기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번에 박스권 돌파하면 이건 좀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여러분들 진짜 비중 5% 10%라도 꼭 매수를 좀 해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준비한 히든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성과 좋으면 그때 정규반도 한번 가입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2개를 걸어놨는데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거면 위에 거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요 밑에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원하시는 걸로 편안하게 신청 미리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